이게 무슨 일이죠? 오페라 하우스에서 부를 곡이 전통 클래식곡이 아닌 한국 대중가요라고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요? 사람들이 표를 환불해달라고 한바탕 소통이 일어날 뻔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곳에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오늘 사연은 미국에서 사연을 보내주신 한국계 미국인인 한나 정 씨의 사연입니다. 잠깐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있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단의 소프라노 한나정입니다. 올해로 33살. 제가 꿈꿔왔던 무대에 서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날의 오디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의 독창회 오디션장 앞에서 저는 한국에서 엄마가 보내주신 청심환을 하나를 먹고도 떨리는 마음을 다잡고 저는 심호흡을 몇 번이고 반복했습니다. 붉은 벨벳 커튼 너머로 심사위원들의 작은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 차례가 다가오고 있었죠. 오디션장 안으로 들어서자 빅토리아 블레이크가 막 무대에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38의 영국 출신인 소프라노 빅토리아는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며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나 좋은 곡을 골랐더군요. 빅토리아의 말에는 항상 작은 가시가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죠. 심사위원석에는 5명이 앉아 있었어요. 심사위원 중에는 김성준 음악 감독님이 계셨어요. 한국계 음악가로는 처음으로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의 음악 감독을 맡으신 분입니다. 한나정 씨, 오늘 어떤 곡을 준비했나요? 푸치니의 나비 부인 중 어느 맑은 날을 준비했습니다. 김성준 감독님은 잠시 제 이력서를 넘기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다른 곡을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의 찬미라는 곡을 아시나요?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사이찬미라는 곡은 어머니가 즐겨 부르시던 그 노래였죠. 하지만 이곳은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입니다. 세계 최고의 클래식 무대에서 대중가요를 부른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생각이 들었죠. 죄송하지만 그건 클래식이 아닙니다. 대중가요일 뿐이죠. 제 말에 다른 심사위원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김성준 감독님은 고개를 저으셨죠. 한나 씨, 이 곡이야말로 당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곡이라 생각합니다. 한국 최초의 대중가요이자 서양식 발성과 한국의 정서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곡이죠. 제가 망설이고 있을 때 뒤에서 빅토리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불러보죠. 흥미로운 도전이 될 것 같네요. 빅토리아의 말에 제 자존심이 크게 상했습니다. 한국인의 피가 흐르는 제가 거절한 곡을 영국 출신인 성악가가 부르겠다니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드리죠. 일주일 후에 다시 오디션을 보시러 오면 됩니다. 그동안 곡을 한번 연구해보세요. 김성준 감독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디션장을 나서는 길, 빅토리아가 제 옆을 지나쳐 갔습니다. 한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 곡의 진정한 아름다움이 뭔지를 보여드릴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어머니가 부르시던 사이찬미가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죠. 진정한 음악에는 국경이 없다고요.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서양 클래식만을 고집해왔습니다. 창밖으로 뉴욕의 밤거리가 반짝였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사이찬미를 검색했습니다. 윤심덕님이 부른 원곡이 나왔죠.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틀었습니다. 처음 들리는 피아노 선율이 제 마음을 흔들어 놓았어요. 이 마음 어이할까요? 갈곳 모르는 이 마음. 가사가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서양과 한국, 클래식과 대중음악 사이에서 갈등하는 제 모습과 지금의 제 심정이 너무나도 닮아 있었죠. 김성준 감독님이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주셨으니 저는 바로 한국으로 가봐야겠다고 다짐하면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른 아침이었어요. 서울행 비행기를 타면서도 제가 정말 올바른 선택을 한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빅토리아가 사이찬미를 부르게 내버려 둘 순 없으니깐요. 어머니는 공항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제가 한국에 오겠다고 했을 때 어머니는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드디어 우리 한나가 자신의 뿌리를 찾아오는구나.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뿌리를 찾으러 온 게 아니고 단지 곡 하나를 배우러 왔을 뿐이에요. 어머니는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음악은 결국 우리의 이야기를 담는 그릇이란다. 사이찬미는 내 할머니께서도 즐겨 부르시던 노래였어. 서울 시내로 들어서는 차 안에서 어머니는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할머니는 한국전쟁 이후 미군 부대 근처에서 음악을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사의 찬미를 부르셨죠. 슬픈 역사와 아픔을 담은 노래였지만 그 안에는 희망도 있었다고 하셨어요. 국립국악원에 도착했을 때 저를 맞이한 건 김민지 교수님이었습니다. 한국 전통음악과
서양 음악을 모두 전공하신 분이죠. 사회 찬미는 단순한 대중가요가 아닙니다. 이 곡은 우리나라 최초의 대중가요이자 서양식 발성과 한국의 정서가 완벽하게 어우러진 작품이에요. 김 교수님은 피아노 앞에 앉으셨습니다. 첫음이 울리자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뉴욕에서 들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죠. 윤심덕님은 서양식 성악을 공부한 최초의 한국인 여성이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단순히 서양 음악을 모방하지 않았죠. 우리의 정서를 담아내려 했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악보를 따라 불러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죠. 서양 오페라처럼 화려하게 부르려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곡은 가슴으로 부르는 거예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루 종일 연습했습니다. 때로는 한 소절을 수십 번씩 반복했죠. 저녁이 돼서야 교수님이 미소를 지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조금 윤심덕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네요.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어머니가 한 식당으로 저를 데려가셨습니다. 할머니가 자주 가셨던 곳이라고 했죠. 오래된 목조 건물 안에서 판소리 공연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리야. 서양 오페라처럼 화려하진 않지만 깊은 울림이 있지.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공연을 봤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던 소리가 점점 제 가슴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판소리 공연이 끝나고 마지막으로 사이찬미가 울려 퍼졌죠. 그날 밤 호텔 창문 너머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클래식만이 진정한 음악이라고 믿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죠. 다음날 아침 일찍 국립국악원으로 향했습니다. 김 교수님은 이미 저를 기다리고 계셨죠. 오늘은 윤심덕님의 생애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해요. 교수님은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보여주셨습니다. 1920년대 초반 한복을 입은 윤심덕님의 모습이었죠. 그녀의 눈빛에서 강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도전했어요. 당시 여성이 음악을 공부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윤심덕님은 해내셨죠. 서양 음악을 배우면서도 우리의 정서를 잃지 않으셨고요.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윤심덕님의 이야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제게 큰 울림을 주었죠. 서양과 동양의 경계에서 자신만의 길을 개척했던 그녀의 모습이 지금의 제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저는 뉴욕으로 돌아온 후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에서 첫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아 사이찬미를 부르는데 무언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느꼈던 그 깊은 울림이 사라진 것 같았죠. 연습실 밖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빅토리아였습니다. 빅토리아는 이미 사이찬미를 완벽하게 기교적으로는 흠잡을 데 없는 연주였습니다. 어머, 한나 돌아왔네요. 한국에서 어떤 공부를 하고 왔는지 궁금한데요. 빅토리아의 말에는 항상 날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피아노 앞에 앉아 다시 한번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해 보이는데요. 제가 먼저 심사위원들 앞에서 선보일 기회를 잡았어요. 순간 제 손가락이 피아노 건반 위에서 멈췄습니다. 빅토리아는 제가 없는 동안 이미 한 발 앞서 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와서 보시는 건 어떠세요? 제가 이 곡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들어보면 도움이 될 거예요. 빅토리아가 떠난 후 저는 한동안 피아노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김민지 교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죠. 이 곡은 가슴으로 부르는 거예요. 오후 3시 저는 객석 맨 뒷자리에 숨어 앉아 빅토리아의 공연을 지켜봤습니다. 빅토리아의 목소리는 완벽했습니다. 높은 음을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았고 저음에서도 안정감이 있었죠. 하지만 뭔가가 부족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의 반응도 미묘했습니다. 김성중 감독님은 고개를 살짝 저으셨고 다른 심사위원들도 뭔가 아쉬운 표정이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완벽합니다만 감정이 잘 전달되지 않네요. 마치 빈 껍데기 같아요. 한 심사위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빅토리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 곡은 서양식 발성으로 불러야 하는 것 아닌가요? 너무 감정에 치우치면 오히려. 아니요. 이 곡의 진정한 가치는 감정의 깊이에 있죠. 서양식 발성과 한국의 정서가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김성준 감독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밤 연습실에서 홀로 남아 거울을 보며 연습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낯설게 들렸죠. 너무 완벽하려고만 했던 걸까? 어머니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너는 내 목소리가 아니라 내 이야기를 들려줘야 해. 휴대폰을 꺼내 할머니의 오래된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전쟁 직후 미군 부대 근처에서 음악을 가르치시던 할머니. 그때 부르시던 사이찬미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었을까요? 피아노 앞에 다시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악보를 보지 않았죠. 눈을 감고 할머니의 모습과 어머니가 들려주신 이야기들, 김민지 교수님과 함께했던 시간들.
그리고 윤심덕님의 삶까지 다시 한번 찬찬히 떠올려 봤습니다. 첫음을 눌렀을 때 제 안에서 무언가가 울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소리였죠. 마치 오래된 이야기가 제 목소리를 통해 흘러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연습실 문 밖에서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성준 감독님이었죠. 드디어 찾았군요. 당신이 찾던 그 소리를. 감독님의 말씀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이 곡이 클래식 무대에서 불려져야 하는 이유를요. 서양과 동양의 경계를 넘어 진정한 음악은 결국 우리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것이니까요.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의 분장실에 앉아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오늘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드레스는 골드 색상의 실크 소재로 은은한 광택이 무대 조명 아래서 빛날 것 같았습니다. 문득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물었습니다. 준비는 다 되셨나요? 스태프가 말했습니다. 아직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분장실 거울 옆에는 할머니의 사진을 붙여두었습니다. 오늘따라 할머니의 미소가 더욱 따뜻해 보였죠. 어머니는 이미 객석에서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무대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전통 클래식이 울려 퍼져야 할 오페라 하우스 무대에서 한국 대중가요가 불린다는 소식에 관객들이 표를 환불해달라고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여기까지 오셨으니 다 들어보시고도 환불을 원하신다면 그땐 전액 환불을 해드리겠습니다. 약속드리죠. 김성준 감독님이 말씀하시고 난 후 객석이 채워지고 있었죠. 오늘 공연에도 여느 때와 같이 많은 관객들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스태프가 노크를 했습니다. 한나 씨, 10분 남았습니다. 긴장된 마음을 숨기고 무대 뒤로 향했습니다. 커튼 사이로 객석을 살짝 엿봤죠. 빅토리아가 최전열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명 음악 평론가들도 보였고 클래식 음악계의 거장들도 자리했습니다. 떨리나요? 김성준 감독님이 다가오셨습니다. 네, 하지만 이상하게 두렵지는 않아요. 제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니까요. 감독님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요. 음악은 결국 우리의 이야기니까요. 객석의 불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곧 제 차례입니다. 심호흡을 깊게 했죠. 할머니의 사진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섰을 때 객석은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시선이 저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요. 피아노 반주가 시작됐습니다. 첫음을 내기 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할머니가 미군 부대 앞에서 이 노래를 부르시던 모습과 어머니가 자장가처럼 들려주시던 선율, 그리고 윤심덕님의 이야기까지 이 모든 것이 제 안에서 하나로 어우렀습니다. 이 마음 어이할까요? 첫 소절이 무대에 울려 퍼졌습니다. 객석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죠. 누군가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클래식 무대에서 불려도 되는 걸까?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제 제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분명했으니까요. 이 노래는 단순한 대중가요가 아닙니다. 우리의 역사이자 한 여인의 용기 있는 도전이었죠. 두 번째 소절로 넘어갈 때 객석이 조용해지기 시작했고 처음의 술렁임은 없어지고 깊은 집중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제 목소리가 무대를 가득 채웠습니다. 갈곳 모르는 이 마음 할머니가 들려주신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전쟁 후 모든 것이 불확실했던 시절. 이 노래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주었다고 하셨죠. 제 목소리에 그때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노래가 절정으로 향할 때 객석에서 누군가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선을 들어보니 어머니가 눈물을 훔치고 계셨습니다. 빅토리아의 표정도 변해 있었죠. 처음에 냉소적인 미소는 사라지고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마지막 음을 마치고 숨을 고르는 순간 무대는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죠. 그리고 갑자기 객석에서 누군가가 일어났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사람이,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순식간에 모든 관객이 기립했습니다. 뜨거운 박수 소리가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를 가득 메웠죠. 김성준 감독님이 무대 뒤에서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진정한 음악은 국경도, 장르도 없다는 것을요. 공연이 끝나고 분장실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스태프가 급하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나 씨, 트럼프 대통령께서 면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연장에 오셨다고는 들었지만 순간 당황됐어요. 뉴욕의 특별한 문화 행사에 초청받으신 거라 기꺼이 참석하셨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직접 면담을 요청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분장실 거울을 보며 메이크업을 고치고 있을 때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호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소리였죠. 곧이어 노크 소리가 울렸고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셨습니다. 예상과 달리 그의 표정은 무척 부드러웠습니다. 놀라운 공연이었습니다. 한나 씨. 트럼프 대통령은 제게 다가와 악수를 청하셨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대중가요라고 해서 그저 가벼운 노래일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완전히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공연 중에 눈물을 흘리셨다는 소문이 사실이었나 봅니다. 이건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영혼을 울리는 음악이네요. 마지막 부분에서 제 마음이 너무 뭉클해졌습니다. 대통령님의 진심 어린 감상평에 저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전하고 싶었던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이 노래가 가진 진정한 가치를요. 한국이 자랑스러워할 만합니다. 이런 음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자리에서 일어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아침 언론과 인터뷰가 있는데 이 공연에 대해 꼭 언급하고 싶습니다. 괜찮으시죠? 영광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떠나신 후 빅토리아가 분장실로 들어왔습니다. 축하해요. 한나 정말 놀라운 무대였어요. 평소와는 다른 표정이었죠. 빅토리아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이 곡을 클래식 무대에서 불러야 하는지를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음악에는 경계가 없다는 걸 말이죠, 혹시. 저도 이 곡을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진정한 의미로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음악은 경쟁이 아닌 나눔이라는 것을요. 빅토리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물론이죠, 함께해요. 다음 날 아침,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인터뷰가 주요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어제 저는 잊지 못할 경험을 했습니다. 한국의 노래 한 곡이 제 영혼을 울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공연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트럼프의 눈물 어린 감동은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뉴욕타임스, CNN, 그리고 세계 각국의 언론에서 이 소식을 다뤘죠. 어머니는 아침 일찍 전화를 주셨습니다. 우리 한나 해냈구나.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울컥했죠. 드디어 해냈습니다. 한국 음악의 진정한 가치를 세계에 알린 거예요. 분장실 거울 속 제 모습이 달라 보였습니다. 더 이상 두 개의 정체성 사이에서 갈등하지 않았죠.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가진 두 가지 문화는 약점이 아닌 강점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음악은 그 모든 것을 하나로 잇는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제 휴대폰은 이미 수많은 알림으로 가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인터뷰가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었어요. CNN 뉴스 화면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었고, 뉴욕타임스는 일면에도 큰 기사로 실렸습니다. 트럼프도 감동시킨 한국의 노래, 사의 찬미라는 제목이었죠. 기사는 윤심덕님의 생애부터 이 곡의 역사적 의미와 그리고 제 공연까지 자세히 다루고 있었습니다. 김성준 감독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한나 뉴스 보셨죠?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 역사상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킨 공연은 처음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유럽의 여러 오페라 하우스에서 공연 요청이 들어오고 있어요. 아직도 믿기지 않네요. 꿈을 꾸는 것 같아요. 정말 그랬습니다. 런던 로열 오페라 하우스, 밀라노 스칼라 극장, 그리고 파리 오페라 가르니에 세계 각지의 유명 공연장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음악 평론가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뉴욕타임스의 수석 음악 평론가는 이렇게 썼죠. 한국 음악의 감성이 이렇게 깊을 줄 몰랐다. 사의 찬미는 단순한 대중가요가 아니다. 서양 클래식과 동양의 정서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걸작이다. 영국 BBC 방송에서는 특별 다큐멘터리 제작을 제안해왔습니다. 사의 찬미가 탄생한 배경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 음악의 여정을 다루고 싶다고 했죠. 점심 무렵 어머니와 함께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어머니는 아침부터 오는 축하 전화에 정신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어머니, 할머니가 보셨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요? 할머니는 하늘에서 환하게 웃고 계실 거야. 내가 우리 음악의 진정한 가치를 세계에 알렸으니까. 식사 중에 빅토리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런던 로열 오페라 하우스에서 공연하게 됐다는 소식이었죠. 한나, 덕분에 제가 새로운 음악 세계를 발견했어요. 이제는 경쟁자가 아닌 동료로서 함께 이 음악을 세계에 알리고 싶습니다. 오후에는 각국 언론과의 인터뷰가 이어졌습니다. 프랑스 르몽드지 기자가 물었죠. 어떻게 서양과 동양의 음악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융합할 수 있었나요? 제 안에 있는 두 가지 정체성이 답이 되어 주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저는 두 문화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었죠. 독일 음악 전문지와의 인터뷰에서는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사의 찬미가 클래식 음악계에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시나요? 음악에는 장르의 경계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클래식이든 대중음악이든 진정성 있는 음악은 모든 이의 마음을 울릴 수 있으니까요. 저녁이 되어서야 모든 인터뷰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니
뉴욕의 거리가 새롭게 보였습니다. 타임스퀘어의 대형 스크린에는 여전히 제 공연 소식이 나오고 있었죠. 문득 윤심덕님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노래가 100년이 지난 후에 이렇게 세계인의 마음을 울리게 될 줄 알았을까요? 휴대폰을 열어보니 세계 각국의 음악가들이 사이찬미를 커버한 영상들이 소셜미디어에 올라오기 시작하더군요. 이탈리아 오페라 가수, 프랑스 재즈 뮤지션, 그리고 심지어 아프리카의 전통 음악가들까지 말이에요. 이제 사이찬미는 더 이상 한국만의 노래가 아닙니다. 세계인의 마음을 울리는 보편적인 음악이 된 거죠. 트럼프 대통령의 감동적인 반응 이후 한국 음악을 바라보는 세계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메트로폴리탄 음악도서관에서는 한국 음악 특별전을 기획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김성준 감독님이 제게 특별한 제안을 하셨어요. 한나,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에서 한국 음악 시리즈를 기획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예술 감독을 맡아주었으면 해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세계 최고의 공연장에서 한국 음악 시리즈라니요. 감독님,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아니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준비되어 있어요. 한나는 서양과 동양의 음악을 모두 이해하고 있잖아요. 다음 날 아침 뉴욕의 유명 음악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음악 마스터 클래스를 열어달라는 요청이었죠. 학생들이 사이찬미를 배우고 싶다고 했어요. 첫 수업은 긴장되었습니다. 강의실에는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모여 있었죠. 그들의 눈빛에서 진지함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한국 음악은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수천 년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예술이죠. 수업이 끝난 후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러시아에서 온 성악도였죠. 선생님, 처음에는 단순히 호기심으로 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이 음악을 배우고 싶습니다.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의 한국 음악 시리즈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첫 시리즈는 사이찬미부터 시작해서 현대 한국 가곡까지 100년의 여정을 담기로 했죠. 빅토리아는 이제 제 가장 가까운 동료가 되었습니다. 한나, 우리가 음악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는 것 같아요. 클래식의 경계를 넓히는 거죠. 공연 기획회의 중에 한 평론가가 물었습니다. 한국 음악이 이렇게 세계적인 관심을 받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진정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음악에는 보편적인 감동이 있어요. 슬픔, 기쁨, 그리고 희망 이런 감정은 국경이 없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어머니와 영상통화를 하다가 흥미로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의 음악대학들에서 서양 클래식과 한국 음악을 동시에 가르치는 새로운 커리큘럼을 도입하기로 했다는 거죠. 우리 한나가 그 변화의 시작이었어. 내가 두 개의 문화를 잇는 다리가 되어준 덕분이야. 기자회견장에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이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 음악은 세계 음악계의 중요한 일부가 되었다고요.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클래식과 동등한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은 거죠. 그날 밤 연습실에서 혼자 피아노를 치며 사이찬미를 불렀습니다. 윤심덕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그녀가 꿈꾸었던 것, 그리고 제가 이루어낸 것, 우리의 음악이 마침내 세계의 무대에서 당당히 울려 퍼지게 된 것들이요.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의 새 시즌 포스터가 공개됐습니다. 한국 음악 시리즈를 알리는 포스터였죠. 그 아래에는 경계를 넘어서는 음악의 힘, 이런 문구가 쓰여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제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를. 두 개의 문화 사이에서 방황했던 제 정체성은 이제 가장 큰 강점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나정입니다. 한국과 서양의 음악을 잇는 다리가 되고 싶습니다.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에서의 성공 이후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어요. 클래식과 한국 음악을 결합한 프로젝트였죠. 한국의 전통 가곡부터 현대 작곡가들의 작품까지 다양한 레퍼토리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백악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백악관에서 열리는 문화행사에서 사이찬미를 다시 한번 듣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특별히 요청하셨다고 하네요. 한나, 당신의 노래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힘이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말씀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영광이에요. 이번에는 더 특별한 무대로 준비하겠습니다. 백악관 공연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시도를 해보기로 했죠. 클래식 오케스트라와 한국의 전통 악기를 함께 연주하는 편곡을 시도했어요. 빅토리아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리허설 중에 빅토리아가 말했어요. 한나, 이제 저도 이해해요. 음악은 서로를 이해하는 언어라는 걸요. 백악관 공연은 전 세계에 생중계됐죠. 무대에 오르기 전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평온했어요. 더 이상 증명해야 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었으니까요. 공연이 끝난 후 한 백악관 관계자가 다가왔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이런 문화 교류야말로 진정한 외교가 아닐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해온 일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달았죠. 음악은 단순한 예술이 아니라는 거려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게 만드는 다리인 거죠. 한국으로 돌아와 특별 공연을 준비했어요. 이번에는 제가 처음 사이찬미를 배웠던 국립국악원에서 열리는 무대였죠. 객석에는 김민지 교수님도 계셨고 세계 각국에서 온 음악가들도 있었습니다. 무대에 오르기 전 분장실 거울 앞에서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처음 이 노래를 거절했던 그때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모르겠어요. 공연이 시작되고 첫 소절을 부르는 순간 객석에서 작은 흐느낌이 들렸죠.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전 세계 방송사들이 이 순간을 담아가고 있었어요. 이 마음 어이할까요? 노래를 부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음악은 진정한 세계 무대에서 울려 퍼지고 있다고요. 더 이상 변방의 이국적인 음악이 아닌 모두의 마음을 울리는 보편적인 예술로 인정받게 된 거죠. 공연이 끝나고 커튼콜을 할 때 모든 관객들은 모두 일어나 있었어요. 한국의 관객들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무대 인사를 하면서 마이크를 잡았죠. 이제 우리의 음악도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울려 퍼져요.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그날 밤 공연장을 나서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죠. 별들이 유난히 반짝이는 것 같았어요. 어딘가에서 윤심덕 님도 할머니도 이 순간을 지켜보고 계실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계 각국의 언론에서는 이렇게 보도했어요. 한국 음악, 이제 세계적인 문화 유산으로. 이제 제 진정한 사명을 알았습니다. 음악을 통해 문화의 경계를 허물고 서로를 이해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제가 가야 할 길이었죠. 이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음악은 세계와 함께 호흡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저는 그 자부심을 안고 새로운 도전을 계속해 나갈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혼란스럽고 경기도 안 좋잖아요. 모두가 많이 힘든 때이죠. 오늘은 사이찬미 한 곡 들으시면서 이 어려운 상황들을 같이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의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것은 영상 제작에 있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